아이를 못하는 사람 내가 아이를 되게 못했어. 그런 사람들 그런 거 하는 거지. 자, 공부합시다. 조회수 댄스 그거. 공부합시다. 네. 오늘은 치환 접근법하고 부분 접근법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치환 접근법은 치환을 하겠다는 거야. 치환을 하겠다는 건데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생긴 녀석을 적분하래요. 그럼 우리는 뭐 여러분은 센스 만땅이니까 저걸 보자마자 이미 딱 눈치챘을 거야. 토그. 저 어디서 봤다는 걸 눈치챘을 거야. 저 어디서 봤어요? 합성함수요. 그렇죠. 끝났어. 합성함수잖아. 그러면 당연히 저거를 적분으로 돌려받으면 F 뭐가 될까? FGX. 플러스 2. 그쵸? 네. 설명 끝났어요. 뭐야?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은 그냥 딱 보고 아, 얘 어떤 합성함수를 미분했는지만 찾아내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야? 그게 안 보인다는 거지. 그러니까 저게 깔끔하게 딱딱 저렇게 써있으면 물론 이렇게 써있으면 알지, 그치? 이렇게 써있으면 우리 분명히 알거든. 알잖아요. 이렇게 써있으면 알잖아. 근데 저렇게 써있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할까?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보자. 저렇게 쓰여지지 않았을 때. 식이 깔끔하게 눈에 보인다면 얘 뭘 합성함수를 어떤 합성함수를 취하는지를 보인다면 우리는 그 녀석의 역연산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보이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할까? 얘기야. 자, 그러면 원칙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원칙입니다.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는 우리 눈앞에는 분명히 속함수가 뭔지를 알 거거든요. 그러니까 괄호 안에 들어있는 게 속함수야, 보통.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치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속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뭐의 역할을 하는 거냐면 GX의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저 속함수의 역할을 하는 GX를 치환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시작입니다. 아, 물론 여러분 눈에 얘 뭘 치환했는지, 그러니까 어떤 합성함인지 뻔히 보이잖아. 그냥 가면 돼. 안 보일 때 얘기를 하자는 거야. 안 보일 때 얘기. 그러면 먼저 우리는 치환을 할 거예요. 치환을 하게 되면 이 식이 이렇게 F 프라임 T 그리고 G 프라임 X DX인데 아직 여기를 처리할 필요성이 남아있죠. 그쵸? 그래서 요걸 처리하기 위한 과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녀석을 뭐 할 거냐면 미분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에 대한 질문입니다. 얘를 미분하게 됐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G 프라임. 근데 이건 X 얘는 X고 얘는 T잖아. 뭐에 대해서 미분하느냐가 관건인 거예요. X를 T에 대해서 미분할지 T를 X에 대해서 미분할지가 중요한 거야. 흔히 말하면 Y를 찾자라는 거야. 보통 Y를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거든요. Y 역할을 할 게 누구냐를 찾자는 거야. 당연히 누구겠어요? T겠죠. 그쵸? 우리가 흔히 Y는 fx, Y는 gx 표현하듯이 Y가 T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러면 T를 X에 대해서 미분할 거야. T를 X에 대해서 미분할 거라고.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왼쪽은 뭐가 되죠? G g 프라임 x가 되는데 자 우변이 뭐가 될까요? t 프라임? t 프라임. T 프라임. 근데 t 프라임을 우리는 흔히 뭐라고 쓸 수 있냐면 dt dx라고도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음함수의 미분에서 y 프라임을 dy dx라고 쓸 수 있었던 것처럼 단지 편의상 y 프라임이라고 쓰는 것뿐이야. 이것도 t 프라임이라고 편의상 쓸 수는 있는데 이 문제 안에 있는 요 부분을 어떻게든 변형시켜야 되기 때문에 t 프라임보다는 dt dx를 사용하겠다라는 거야. 요거까지는 돼요? 여기까지는 됐어요?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생각해보자. 여기에 있는 어떤 녀석 g 프라임 x dx가 필요한데 다 있네? 그럼 얘를 어떻게 놓을까? g 프라임 x dx가 뭐라고 표현하면 돼요? dt라고 표현하는 거 가능하겠죠? 맞죠? 맞죠? 그러면 요 자리가 이거 대신에 dt가 들어오죠. 네. 그러면서 이 자리가 이렇게 세팅이 돼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아이를 뭐 할 거야? 적분할 거야. 얘 적분하면 뭐 나와요? FT f t 플러스 C. 그리고 당연히 우리는 이제 t를 넣어. 대입하겠죠. 그래서 f 합성함수 g x 플러스 c라는 과정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솔직히 감은 잘 안 올 거야. 선생님, 뭐 그냥 이렇게 가면 되지. 왜 굳이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가야만 합니까? 뭐 이런 건데 보이면 그냥 문제가 딱 떡하니 보이면 그냥 가면 되지. 근데 안 보이면 어쩔 수 없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 보자. 저건 분명히 합성함수예요. 그쵸? 맞습니다. 바로 하는 제곱, 다항식의 합성함수의 전형적인 형태잖아요. 자, 이 아이를 적분한다고 생각을 해봐. 이런 식으로 노는구나. 그치? 뭔가 이 세팅이 끝나려면 얘는 분명히 여기 뭔가가 있었어야 되는데 뭐가 있었어야 돼? 왜? 3분의 1 EX 그런 게 있었어야 되겠지. 그쵸?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할 거냐면 치환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2x 플러스 3을 t라고 치환하면 2는 dt dx가 되면서 2dx가 dt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일단 보고 그러면 요 식에서 어떻게 되냐 얘가 t로 바뀌었어. t의 제곱으로. 그런데 자 dx는 뭘로 쓸 수 있죠? 2분의 1 dt로 쓸 수 있죠. 그래서 요 자리가 2분의 1 dt.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구조였다라고 한다면 얘는 자연스럽게 미분을 할 수 있는 구조였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 상수항이 앞으로 빠져나가도 되고 아니면 이 상태에서 바로 접근할 수 있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6분의 1 t의 세제곱. 그래서 요 t 자리에 저게 들어오면서 6분의 1에 2x 플러스 3의 몇 제곱? 세제곱 플러스 c. 여기 플러스 c 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문제가 끝난다는 거야. 이해하셨나요? 합성함수가 이런 형태로 너희 눈에 딱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그냥 깔끔하게 끝내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합성함수, 속함수인 부분을 치환하고 그 아이를 미분해서 양변을 미분해서 dx를 dt꼴로 바꿔야 돼. 그래야 한 문자에 관한 식으로 정리가 될 테니까. 그리고는 비로소 방식 t에 대해서 적분하시면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물론 똑똑하신 분들은 자 여러분 생각해봐. 만약에 여러분 눈에
이제 이 녀석이 만약에 문제가 2의 x 플러스 3의 제곱이 있었는데 밖에 어떤 녀석이 있었다면 2분의 2분의 1? 2인가? 2라고 했나? 2가 있었다면 2다. 그런데 2도 아니에요. 6이 있었어요. 왜냐면 뭐의 세제곱이었을 거야. 세제곱이 내려오면서 소미분까지 들어와서 6이었을 거야. 그렇죠? 그렇게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냥 자연스럽게 얼마? 2x 플러스 3의 세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놓을 수 있었을 거야. 근데 저게 없었잖아. 없었으니까 어떻게? 떠올리는 수밖에 없죠. 원래 있었어야 될 거. 근데 이거는 어떻게 풀면 되냐면 작용과 반작용 떠올리시면 되거든요. 이걸 딱 보는 순간 여러분 눈에는 이게 만약에 띠리띠리 원래는 제곱이었으니까 원래는 세제곱이었을 거야. 세제곱이니까 앞에 3이 튀어나가 있었을 거야. 근데 3이 없네. 그럼 3을 써주는 대가로 6분의 속미분을 하면 원래 앞에 2가 튀어나가 있었을 거야. 근데 없네. 6으로 바꾸면 대신에 6분의 얘 밖에다 써주면 되잖아요. 그럼 이만큼이 뭐가 되는 거야? 이거의 세제곱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앞에 있는 6분의 1 써주시고 적분산수 써주시면 돼요. 왜 싫어하고요? 주아 옆에 서고 싶어서? 주아 옆자리 비워준대. 아니 저거 쪼개서 반 쪼개서 넘어오지 마 하면 되는데. 아니면 저 공간을 이렇게 쪼개서 마주보고 해. 아니 그냥 잠을 붙여볼게요. 잠시 붙여볼 거예요? 고맙다. 시각대. 아. 주아 왜 이렇게 착하냐. 주아야, 너 진짜 착한 남자를 만나야 돼. 진짜다. 나쁜 남자 만나지 마라. 너 나쁜 남자 만나면 완전 시들릴 것 같아. 착한 남자. 괜히 나쁜 남자의 매력 막 이런 거 하지 마. 나쁜 남자가 그냥 나쁜 놈일 뿐이야. 괜히 그러지 마. 자, 시원이가 나쁜 남자라는 건 아니고. 자 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다음 함수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아이를 치환한 다음에 적분을 하는 방법이 일단 전형적인 방법이기는 한데 여러분들 솔직히 말하면 이런 거 맘 잡고 한 10문제 풀잖아요. 그럼 보이기 시작해요. 한 10문제만 풀어보시면 이게 그냥 어차피 치환 적분법이라는 건 방법론적인 부분인 거거든요. 여러분이 문제를 못 풀진 않아. 하지만 연산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빨리 풀 필요는 있어요. 네,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고 책에 또 어떤 녀석 하나 나와 있을까요? 자, 이런 녀석도 한번 해볼까요? 요즘 지금 소리가 안 나는데. 응? 지금 소리 나지 않았어요 요즘? 파란색이요. 꾹꾹 누르면 나와. 그리웠어. 이런 거? 신기하다. 근데 나는 살살 돌리거든, 살살. 이거 세게 하잖아요? 어깨 아파. 강사들의 불치병, 직업병, 어깨에 다 아파요. 강사들은 다. 근데 어깨 안 아픈 강사들 있어. 전자측판 쓰는 사람. 툭하면 싹. 이게 지우개 하는 게 어깨에 무리가 가거든요. 쓰는 건 무리가 안 가. 지우개 무리가 가. 자, 한번 또 이거 해볼게요. 자. 자, 이거 한번 해보자. 이거 쉬워. 이 아이의 속은 뭐였죠? ax 플러스 b죠. 만약에 이 녀석이 ax 플러스 b 옆에 a를 가지고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얘가 뭐 한 거야? 속미분을 한 거잖아. 그럼 밖에다 a분의 1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하는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 반작용으로 그러니까 인테그럴 밖에다 써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어쨌든 곱셈일 테니까. 그러면 이 녀석이 뭐가 되는 거예요? f의 a x 플러스 b가 될 거 아니야. 대신에 앞에 a분의 1 있겠지. 그리고 플러스 c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자, 또 가볼까요?
근데 음. F에다 AX 더하기 B를 구분했는데 그냥 A분의 1을 붙인 것만 끝나요. 이건 괜찮죠. 자, 이제 요거 해볼까요? 책에 뭐가 나와 있냐? 없어졌다. 이게 없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요거 한번 해볼게요. 분수 형태입니다. 얘를 적분하래요. 그쵸? 얘를 적분하래요.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 머릿속에 이 형태 하나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LNX 여기에 이렇게 그러니까 분모에 fx, 분자에 f'x, dx 다 있으면 이거는 원래 뭘 미분하면 나오는 녀석이었죠? LNX 그렇죠. 플러스 네. 절대값 fx 플러스 c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우리 눈에 분수 형태 나오면 일단 저거부터 의심해요. 분모를 미분한 형태가 분자가 나오느냐?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2의 x의 제곱 플러스 3의 x 마이너스 2라는 값이 있었는데 자 4x 플러스 3의 분모 안에 싹 하고 잘 잡고 있는 거야. 그러면 너희 눈은 빨리빨리 뭐부터 캐치해야 돼? 요거 미분하면 얘 나오나? 나오네. 그럼 얘는 그냥 뭐가 되는 거야? ln 절대값 2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의 플러스 c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지. 네. 그쵸? 책에는 저렇게밖에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기억해야 될 거는 저 형태예요. fx분의 f'x를 만들게 되면 이거 ln에서 출발하는 녀석이니까 이렇게 되는지부터 세팅해보자. 근데 이제 가끔씩 이게 저게 마음에 안 맞는 아이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마음에 맞는 아이만 놔두고 나머지 애들은 걸러내야 되는데 자 이거는 이제 본질적인 질문인데 만약에 여기가 A였다면 LN AX 더하기 B일 텐데. 그렇죠. 얘는 그냥 ln ax 플러스 b에 플러스 c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야. 그런데 만약에 a가 없었어. 그럼 없으면 어떻게 하자고? 채워 넣고 밖에다가 써주자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얘는 앞에 a분의 1만 추가되면 뭐든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외운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이게 합성함수라는 인지가 된다면 이거 합성함수 느낌이 풍긴다라고 한다면 얘가 어떤 형태였으면 딱 합성함수의 미분이 딱 깔끔하게 떨어졌을 텐데 하는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넣어. 대신에 인티그럴 밝게 반작용으로 곱했으면 나누고 나눴으면 곱하는 형태로 해서 채워 넣고 내가 원하는 형태 만들어 놓고 이 녀석이 이렇게 될 테니까 그 앞에다가 a분의 1만 붙여놓자 이렇게 보는 거죠. 되셨나요? 이런 느낌으로 조금 봐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2에 ax 요거 들어있는데 여기 들어볼게요. 이 시리즈네. 자, 요거 한번 생각해보자. 이게 원칙대로 따지면 얘가 이제 속함수거든. 그렇죠? 그러면 x의 제곱을 t라고 원래 치환을 하고 그 다음에 이 x는 dt dx가 되면서 우리는 dx를 2x분의 1dt라고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2의 t제곱 그 다음에 이걸로 미안해요. 아닌데 잠깐만 2x 그치 이게 있어야 되네. 그쵸? 2x분의 1 dt 지금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되게 복잡해진다. 문제 살짝 수정할게요. 이런 문제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X가 없어지게. 그렇죠. x가 없어지고 문제는 또 다 그런 식이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은 dx가 요게 돼요. 반대로 아니면 요거보다는 저기 앞에 x가 이미 있으니까 요거 넘겨서 2x dx가 dt가 돼요. x dx 있으니까 그럼 요것만 넘겨가서 2분의 1 dt가 된다 이렇게 보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2분의 1 dt. 그리고 나서 이걸 적분하게 되면 2분의 1에 2의 t제곱 플러스 c가 되고 돌려보내서 2분의 1에 2의 x의 제곱 이렇게 플러스 c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해보자. 다시 여기 와서 이게 합성함수인 것 같은데 원래 이 녀석이 있었다고 한다면 EX 속미분하면 원래 EX가 필요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앞에 2가 있었으면 딱 좋았을 텐데 2분의 1 이렇게 그냥 쓰자는 거지. 그러면 요거 정도는 우리가 속미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이제 연습이 됐어야 되겠지. 미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럼 요거 미분하면 되네. 그러니까 2분의 1만 나중에 붙여주면 되겠다. 이렇게 접근하자는 거지. 이게 실제로 여러분이 연산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물론 어쩔 수 없이 치환해야 되는 경우는 있지. 진짜 안 보일 때는. 하지만 뭔가 보인다라고 한다면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분수 형태라든지 방식 형태라든지 거듭 제곱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은 흔히 볼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한번 우리가 원하는 형태를 만들어주고 반작용 시켜주고 할 수 있는 거 빨리빨리 끝내버리고 나중에 저것만 갖다 붙이는 방법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됐어요? 자 이제 또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솔직히 아까처럼 네네 X 없이 그냥 2의 X 제곱을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2에 X의 제곱을 그냥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자 해보자. x의 제곱 요 녀석을 적분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근데 얘를 치환을 했어. 치환을 하더라도 분명히 요 밑에 2x가 있었어야 되거든. x가 있었어야 돼. 없잖아. 좀 전에 우리 했을 때 보니까 갑자기 x라는 존재가 생겨나 버렸지. 네. 근데 얘는 다 t로 바뀌었단 말이야. t로 적분해야 되는데 그 앞에 x라는 존재가 생겨나 버렸어. 그러면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아까 처음에 우리가 x의 제곱이 t로 치환했잖아. 그러면 x가 이게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연산이 더 복잡해지겠지. 그러니까 문제 내는 사람들 예의는 지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예의가 무너지는 순간 그 문제 난이도 높아지는 거야. 예의가 무너지는 순간. 근데 그러면 뿔마는 안 들어가요? 뿔마 루트 아니에요? 풀마로 들어갈 수도 있어. 그 상황에 따라서. 또 그러면 굉장히 독특한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일단 여러분 학교에서는 그렇게 건드리진 않아요. 그렇게까지 건드리면 매너가 아닌 거야. 많이 복잡해. 그러니까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는 거야. 아무리 복잡해진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예능은 지킵니다. 그런 느낌도 조금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저는 모두 구하시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그런 형태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삼각함수 것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오히려 좀 더 수월한 형태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게 이제 치환적분에 대한 기본적인 틀이에요. 자, 기본적인 틀은 뭐냐면 합성함수의 미분에서 출발했어요. 합성함수의 미분의 역연산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다항함수가 됐던 지수함수가 됐던 치환해서 문제를 풀면 되기는 하는데 이왕이면 우리가 속함수와 겉함수가 구별이 된다고 한다면 얘를 어떻게 했을 때 이런 형태가 나왔을까를 거꾸로 한번 유추해 보시면서 원하는 형태를 만들기 위한 작용과 반작용을 하시고 그 형태로 미분하는 게 적분하는 게 이 FM대로 접근하는 것보다 조금 더 수월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잘 보이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처음에는 일일이 치환해서 접근할 수밖에는 없고 유독 분수 형태 중에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 분수 형태 중에서 이 형태가 있다. 그럼 얘는 자연스럽게 이런 형태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다. 이거는 다 뭐예요? 겉함수와 속함수가 존재하는 치환 한마디로 합성함수의 미분에 대한 역연산을 우리는 치환적분법이라고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뭐 여기까지는 뭐 크게 문제는 없죠. 그냥 합성함수의 역연산 단순하게 말하면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단지 형태를 맞추는 게 그렇게 막 엄청 쉽다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하는 김에 어차피 개념하는 거니까 두 번째 것까지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볼게요. 부분적분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봅시다. 단순하게 말하면 치환적분법은 합성함수의 미분의 역연산이야. 아영아 정신 차려야 돼. 배 많이 불러? 맛있는 거 먹었어?
자, 합성함수의 역연산을 우리는 시한적분법이라고 하는데 부분적분법은 당연히 뭐의 역연산입니까? 곱 미분의 역연산이에요. 자, 그래서 공식도 되게 단순해. 그죠. 그게 근데 왜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fx, gx라는 함수가 있어요. 얘를 미분하면 f'x, gx 그리고 플러스 fx, g'x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맞죠? 자, 요 상태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거냐면 이항을 시킬 거예요. 이항을 시켜서 이 녀석을 이제 표현하려고 합니다. 이항을 시켜서 표현하려고 해요. 자, 누구를 이항시킬 거냐면 가까운 쪽에 있는 얘 그냥 이항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줄 겁니다. 여기까지 문제 없죠? 네. 아무 문제 없으실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양변을 적분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적분, 여기도 적분, 여기도 적분 이렇게 달라붙게 될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겼는지 볼까요? 얘는 미분과 적분이 만났으니까 뭐가 되죠? fx, gx가 될 거예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인티그럴 f'x, gx, dx가 될 거예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fx, g'x, dx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걸 좌우만 살짝 바꿔서 이렇게 하는 적분법을 우리는 부분적분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얘가 주어져요. 항상. 얘가 주어지면 얘를 이 두 가지 형태로 분류해서 풀고 얘를 다시 또 뭘 해야 돼요? 또 적분을 해서 풀 거예요. 그게 이 녀석을 풀어가는 방법이에요. 근데 적분상수는 필요 없어요. 적분상수는 어차피 우리가 얘도 적분하고 얘도 적분하면 최종적인 결과값에는 반드시 적분상수가 들어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건 편의상 중간에는 적분상수를 쓰지 않고 마지막 연산이 끝나는 과정이죠. 마지막 한마디로 얘를 푸는 게 마지막 연산이거든. 이 마지막 연산을 했을 때만 적분상수를 써주면 돼요. 학교 서술형도 마찬가지. 중간에 굳이 적분상수 쓸 필요 없어. 왜? 여기서도 발생하고 여기서도 발생하는데 어차피 결과적으로는 적분상수를 한 번만 써주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중간에 써서 뭐 몇 배 하고 빼고 이런 걸 해서 오히려 더 혼동되는 걸 굳이 쓸 필요는 없어. 근데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이런 부분적분법에서는 최종적으로 얘를 딱 풀어내는 그 시점에만 적분상수가 생겨난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나요? 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이제 이걸 외우긴 외워야 될 거 아니야. 방식을. 제가 몇 번 언급했어요. 그정미적이라고. 이 적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문제는 얘가 주어진다고. 문제는 얘가 주어져요. 그럼 얘 입장에서 보자. fx 그대로 fx 미분 g'x 뭐 했어? 적분. g'x 뭐 했어? 적분. 그래서 그정미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문제는 fx g'x로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두 개를 줄 거야. 두 개를 줄 거라고. 그럼 우리 뭐 하는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적분.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적분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 되거든. 근데 그러면 이제 고민이 시작됩니다. 어떤 고민이 시작될까요?
누구를 예로 하고 누구를 예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는데 이거는 많은 시행착오 끝에 이미 다 밝혀져 있어. 무엇으로 밝혀져 있냐면 자, 이 두 대상은 누구를 fx로 하고 누구를 g'x로 설정할 것인가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작으네. 로다 삼지. 그렇지. 뭐지? 이쪽이 fx고요. 이쪽이 g'x예요. 부정합. 이 순으로. 그러니까 로그랑 다항함수가 있으면 무조건 로그가 fx, 다항함수가 g'x예요. 다항함수하고 지수함수가 있으면 무조건 다항함수가 fx고 지수함수가 g'x예요. 얘네 둘이 있으면 무조건 다항함수가 이고 삼각함수가 무조건 이거예요. 로그 삼각 있으면 얘가 무조건 이거고 얘가 무조건 이거예요. 왜 그러느냐? 문제가 이렇게 준단 말이야. 미분은 쉬워. 뭘 해도 쉬워. 근데 마지막 과정을 잘 봐봐. fx를 미분한단 말이야. 그렇게 얘를 뭐 해야 돼? 다시 적분해야지. 근데 이제 미분 형태를 생각해보자. 지수 미분하면 어때요? 뭐 ax제곱 미분하면 AX LNA. 삼각함수 미분하면 뭐 상황에 따라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죠. 다항함수 미분하면 쉬워요. 어렵지 않죠? 로그함수 미분하는 거 생각해봐. 이것도 쉽지는 않지만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 다항함수 생각해 보시면 돼요. 다항함수를 미분하면 예를 들어 x의 세제곱을 미분하면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요? 3분의 1의 x의 제곱 이 녀석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얘를 또 뭐 해야 돼? 얘를 다시 적분해내야 돼. 그렇죠? 미분은 뭐야? 3x 제곱 아니에요? 3x, 3x. 얘를 적분해내야 돼. 그렇죠? 얘를 적분해내야 돼. 이것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얘가 주어졌는데 얘를 가지고 적분을 먼저 했어. 그럼 어떻게 되죠? 4분의 1 x의 4제곱이 된단 말이야. 이걸 가지고 다시 또 적분을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럼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앞에 4 플러스 얼마? 아니 4 곱하기 얼마? 20 곱하기 5분의 1의 x의 5제곱 이런 식으로 연산이 들어가. 그러니까 다항함수 기준에서는 미분한다는 적분하는 게 훨씬 깔끔해. 적분한 다음에 다시 또 적분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 뒤에 있는 녀석은 한 번 적분한 다음에 또 적분해야 돼. 그러니까 두 번 적분이 들어가야 돼. 두 번 적분이 들어가도 좀 수월한 걸 찾자는 거야. 근데 지수라는 녀석은 물론 AX도 있기는 하지만 EX가 있죠. EX 사랑이잖아. 얘는 적분을 해도 계속 똑같잖아. 미분을 해도. 이것보다 좋은 녀석이 없잖아. 그래서 걔가 요 뒤에 자리를 차지하는 거야. 적분 두 번 해도 깔끔하니까. 그 다음에 삼각함수 물론 걔네들 있어. 탄젠트나 코탄젠트나 시컨트나 코시컨트 있잖아. 근데 걔네 말고 사인 코사인은 적분 두 번 해봤자 되게 깔끔하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나마 깔끔하니까 삼각함수가 그 다음 순위인 거야. 그 다음에 다항함수 물론 귀찮은 거 알아. 하지만 로그보단 낫다는 거지. 로그는 어떻게 돼요? 로그 AX 미분하면 뭐 나와요? X LN A분의 1. X LNA. ln A분의 1 나오죠. 근데 문제는 얘를 적분하면 뭐 나와요? 모르겠어요. 안 배웠는데. 안 배웠으니까. 오. 이해하시나요? 왜 안 배웠어요? 물론 얘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 밑변환 공식을 쓰셔야 돼요. 로그 AX는 ln A분의 ln X 몫의 미분을 적분을 할 때는 몫을 가지고 적분을 해야 되는데 안 배웠잖아. 아직 안 배웠는데. 그렇죠? 근데 이거 미분하면 이거 나와요? 아니야, 이거 상수하는 거야. 근데 얘는 뭐야? 상수항이잖아. 그래도 뺀다. ln A분의 1 ln X라는 형태가 되기는 해. 근데 어떤 느낌이에요? 굉장히 복잡해져. 복잡하죠. 지수하고 삼각함수하고 다항함수의 비할 바가 아니게 복잡하죠. 그런 녀석을 두 번 적분한다? 아, 하면 안 되지. 재밌네요. 그렇죠? 그래서 적분이 편한 순서인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로그, 아니 지수, 그 다음에 삼각함수, 다항함수, 로그함수 순으로 적분이 그나마 편한 순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무조건 적분 해야 되잖아. 무조건 적분. 그리고 여기서 또 한 번 또 적분해야 돼. 얘를 풀기 위해서. 그러니까 적분만 주구장창 해야 되는 이 녀석은 기왕이면 지수, 삼각함수, 다항함수 순으로 하고 로그는 가급적이면 적분하지 말자야.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순서에 무조건 맞춰주셔야 된다를 기억하시고 자, 몇 개만 대표적인 형태 몇 개만 조금 해볼게요. 영상 보고 근데 좀 온도 내려주시면 안 될까요? 응? 너무 더워요 지금. 따뜻해? 아 너무 더워요. 반팔은 다시 꺼드릴게요. 오늘이 영화 날씨가 아니야. 오늘 날씨 괜찮은데요? 날씨 좋아. 자, 한번 해볼게요. 괜찮아 괜찮아. 좀 미칠 것 같아요. 일단 시작해봅시다. 인티그럴 x sin x dx라는 녀석이 나왔어요. 다항함수랑 삼각함수 한번 엮어봤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노다함수니까 다 3이니까 얘가 fx고 얘가 g 프라임 x 역할을 해야 돼.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쓰죠? 이거 그대로 쓰고 이거 어떻게 쓰고 적분하래요. sin x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좋아요. 마이너스 코사인 x 될 거예요. 자, 마이너스 인티그럴 x는 뭐하고 미분하고 1 사라졌네. 오, 나이스. 사인 적분했어. 그럼 여기 플러스 코사인 x dx 되겠네. 그러면 요거 적분하면 뭐 나와요? 사인 x.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x 코사인 x 플러스 사인 x 플러스 c 이렇게 써주면 돼요. 괜찮아요. 괜찮죠? 뭐 나쁘지 않죠? 뭐 무난하죠? 근데 만약에 x를 뒤로 설정했으면 조금 골치 아파져요. 자, 이것도 한번 가봅시다. 다 g. 그러니까 자, 그대로 적분 마이너스 미분 적분 그런데 요것도 적분하면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c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1에 2의 x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되잖아. 깔끔하죠? 깔끔하죠? 근데 요거는 하나를 조금 기억하시면 좋아요. 2x는 외우는 우리 2x제곱 한번 생각해봐. 2x제곱의 특징이 뭐냐면 이번에도 적분. 이게 뭐하고 연결되냐면 그 수능형 문제에서 뭐그 이런 거 있잖아요. fx에다 n에다가 1, 2, 3다 대입하는 이런 형태 있잖아요. 그거에서 좀 활용도 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 경우에요. 자,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무조건 n 마이 아니. 나이스. 이렇게 되는데 이게 또 반대로 얘를 미분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xn 플러스 1. x 플러스 n 플러스 1 2의 x가 돼요. 네. 저 2의 x하고 1차식이 다항함수 근데 물론 이제 x의 개수가 1이어야 돼. 2면 또 이제 그게 두 칸씩 점프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본형인데 이렇게 됐을 때 얘가 적분을 하게 되면 이 앞에 있는 다항식이 1씩 줄어들고 얘를 미분하게 되면 앞에 있는 다항식이 1씩 증가하는 패턴이 나와요. 이걸 가지고 시그마나 수열과 결합할 수가 있어요. 등차 수열과.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일단 EX 앞에 1차식인 다항함수가 붙어있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미분했을 때 그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일씩 감소하거나 일씩 증가한다. 미분하면 일씩 증가하고요. 그다음 적분하면 일씩 감소한다. 요건 나중에 아마 기출문제에 등장을 할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언급은 할 건데 뭐 외워라까지는 아니지만 저런 것도 있구나 정도로 그냥 기억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가볼게요. 어떤 걸로 가볼까? 이거 가보자. 어려운 거예요. x의 제곱 2의 x로 한번 가보자. 선생님 이거 쉽잖아요? 그쵸? 자, 뭘 조금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미 저. 아직 또 해야 돼. 한 번 더. 그쵸? 한 번 더 가면 되잖아요. 그쵸? 한 번 더 가. 여기만. 그죠. 마이너스. 요거 근데 아까 이미 앞에서 해놨지. 그쵸? 이렇게 된다는 거 앞에서 해놨지. 그럼 뭐만 하는데 2는 밖으로 끄집어내. x-1에 2의 x제곱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2는 어차피 상수니까 밖으로 꺼내면 되잖아요. 그쵸? 그 상태에서 얘는 1 줄어든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느낌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겠다. 그런 거죠. 그럼 요거 이제 묶어주시면 2의 x제곱을 묶었다 치고 요것들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2 이런 느낌으로 조금 정리가 되겠네요. 좀 복잡하기는 해요.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외우기도 좀 애매한 형태들이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3차가 들어가도 되죠? 3차가 들어가면 근데 무슨 일이 생기죠? 3번 이거 하셔야 돼요. 연산이 귀찮아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럴 때 보여줘야지. x의 세제곱 2의 x dx가 있다. 빠르게 가자. x의 제곱에다가 두 번은 갖다 붙이자. 자, 한 번 갖고 연산해서 지금 이렇게까지 갔잖아요.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3이니까 아니지. 그냥 천천히 갈게요. 자, 먼저 첫 번째 그죠? 마이너스 미분 3x의 제곱 2의 x dx. 근데 이 x면 예측할 만한데 2x는 예측할 만해요? 네. 어떻게? 이제 보면은 세제곱이잖아요. 쟤를 그대로 써갖고 미분했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x 세제곱이 일단 있어야 되고 걔를 없애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3x 제곱이 있어야 되고 걔를 없애주기 위해서 6x가 있어야 되고 걔를 없애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6이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갈 수 있으면 가. 감사합니다. 너는 나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가. 근데 보통 그렇게 못 가.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반복하는 거야. 이 아이를 가지고 다시 또 그 정기제이 또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3은 밖으로 꺼낸 상태에서 마이너스 미 그리고 이 아이를 다시 2로 묶어서 x-2에 2의 x 플러스 c 마지막이니까. 그리고 요 녀석과 요거를 또 곱해야 되겠네. 플러스로 바뀔 거고 마이너스 x제곱 2의 x제곱 요 앞에 x의 세제곱 2의 x의 제곱 2의 x제곱 그리고 이제 묶어서 자 여기 x의 제곱 요거 플러스 그런데 이제 보면은 마이너스 3x 제곱 아닐까요? 어디 여기? 근데 거기서 3배를 3 빠는 그러면 3 들어가 있고 이렇게. 그래서 아까 실현이가 얘기한 그 내용처럼 정리할 수도 있죠. 자, 이런 느낌 조금 살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만 더 해볼게요. 이 시리즈는 외워도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적 분법을 한 번으로 붙이는 게 아니고 두 번 혹은 세 번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 얘네들 어떻게 해야 되나? 제곱해야 돼요. 굉장히 잘 나와요. 왜? 교과서에 있고. 교과서 예전 문제예요. 볼게요. 지훈아!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지훈아 지금 별로 안 됐어. 우리 얼마 안 됐어. 1시간 20분 정도밖에 안 됐어. 할 수 있어. 자, 이거 풀어야 되는데 치환적 분법 안 되죠. 속함수 없으니까. 그럼 부분적 분법, 부분적 분법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 이거 한 개짜리인데요? x가 곱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1이 곱해졌다고 생각합니다. x 그거 1. 그럼 1은 로단 함재 중에 누구야? 방식이야. 그럼 얘는 느낌적으로
얘를 로그는 앞에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ln x 곱하기 1dx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자, 그쵸? 마이너스 b 나이스. 그래서 x ln x 약분 됐지만 1은 적분하면 또 x죠?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1. 왜요? 왜? 저희 학교 시험 문제 풀기 전까지 이거 가볍게 한 3, 40분 나올 거예요. lnx 적분할 거. 그래서 lnx를 적분하면 x lnx 마이너스 x 플러스 c 이렇게 나온다는 걸 외우세요. 그래서 이 형태는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형태가 됩니다. 오케이. 그렇죠? 자, 책에는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 삼각함수가 안 나오고 삼각함수 하시죠. 삼각함수? 아 해요? 한자체 그런 거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요거 한번. 왠지 그거 하실 거예요. 흘리고니. 아 아니네. 제곱을 자, lnx를 한번 제곱해서 저 아이를 연산을 해보자. 이 라인은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뭔가 쟤도 너무 곱해져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미분하면 뭐 나와요? x분의 2 ln x. 이렇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곱하기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야. 여기는 곱하기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대로 적분, 그리고 얘는 미분, 그리고 적분, 약분 되고. 자, 이거 인티그럴 e ln x dx잖아. 근데 좀 전에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는 2로 묶여서 x ln x 마이너스 x 플러스 c 나오게 된다는 거지. 그리고 앞에 거는 뭐 그냥 이거 써주면 되겠죠? x로 묶이고 싶다. 뭐 x로 묶어도 되고, 묶으면은 x로 묶어서 슉 ln x의 제곱 마이너스 2 ln x 그 다음에 플러스 2 뭐 이런 느낌 정리는 되겠죠. 어때요? 귀찮아요. 굉장히 번거로워요. 근데 해야 돼.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x에다 뭐 대입하라고 나올 테니까. 자, 그러면 외우기가 쉽지 않아. 요거 한번 가볼게요. 쟤는 비교 쉬울 것 같아. 쉬울 것 같죠? 오케이, 그러면 자, 신원이가 요 비교적 쉬울 것 같다라고 했던 요 녀석. 그리고 좀 전에 신원이가 삼각함수가 안 나와서 조금 아쉽다고 했던 녀석. 자, 요 녀석을 지금부터 계산해 보세요. 깔끔하다. 2x sin x. 2x가 지수야. 그럼 끝나는데. 자, 볼게요. 처음에 우리가 그정 미적을 여기까지 썼어요. 근데 갑자기 여기 아직 더 이상 진행이 안 돼서 또 그정 미적을 쓰는 거야.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썼더니 뭐 이런 식으로 또 나왔어요. 그렇죠? 그대로 적분 마이너스 2분 해서 마이너스 sin x가 돼서 부 바뀌었고요. 적분 여기까지 갔죠? 그럼 이제 가로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여기도 마이너스로 바뀌었을 거야.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여기 얘를 이항할게요. 두 배에서 얘를 이항할게요. 그럼 2배에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뭐야? 요거 합치잖아요. 이게 다
이렇게 가면 되고요. 작년 풍무사고 기출문제예요. 이 패턴. 왜냐면 교과서에 나오거든요.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데 시험 문제이기 딱 좋아요. 왜? 2번 그정 미적을 쓰는데 2번 미적했다고 끝나는 건 아니야. 2번 그정 미적하고 나서 2항까지 해서 식을 정리까지 들어가야 문제가 풀리는데 자 여기서 시스 붙여야 돼요. 마지막에 반드시. 중간에는 신경 쓰지 말고 마지막에만 C를 붙인다 이런 느낌으로 조금 접근해 주시면 돼요. 물론 이제 한쪽은 사후가 풍우가 한쪽은 정적분이고 한쪽은 그냥 부정적분이거든. 어쨌든 자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쪽 파트의 얘기들이고요. 자 이제 우리 책에 있는 문제들 좀 풀어봅시다. 자 이제 책에 이제 잠도 다 깼죠? 그죠? 덕분에 문제 좀 푸시니까 잠도 다 깼으니까. 그리고 날씨가 이제 선선해졌어. 뜨뜻한 게 사라지고. 천이 내려가면 안 되겠죠. 자 오늘 미세먼지가 나쁩니다. 그래서 너무 뭘 꺼냈대? 뭔가 충격적인 사실. 난 여기다가 이거 난로 있잖아. 전기난로. 이거까지 펴놓고 있어. 안 더우세요? 나 더위를 별로 안 타잖아. 근데 추위는 많이. 난 그래서 겨울이 싫어. 1년 365일 여름인 나라에서 살았고 나는 애초에 아이슬란드나 막 그 노르웨이, 스웨덴 막 이런 데 있잖아요. 발트 삼국. 거기가 발트 삼국인가 스칸디나비아 삼국인가?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요 삼국이 발트 삼국인가? 그러면 스칸디나비아 삼국은 뭐야? 그런 게 뭐예요? 아, 스칸디나비아가 미국이야? 장카스를 근데 스칸디나비아 삼국이 좋은 거를 뭐 하는 거야? 그래서 근데 비슷한가? 우리 뭐야? 처음 들어본 세계지리 안 했어? 근데 왜 발트 삼국이야? 스칸디나비아 삼국을 처음 들어봐? 장카스를 기억해요. 그래 갑자기 궁금하다. 잠깐만 잠깐만. 나 근데 처음 들어보네. 뭐가 처음 들어본다고? 뭐 있더라? 그거 발트 삼국? 그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냥 똑같은 거 같아요. 발트? 그러니까 발제를 기준으로 뭔가 삼국지 같은 그런 위촉 같은 별별이 나오죠. 장카스랑 대체 뭐 멋지다 하는 이해가 확실해. 스칸디나비아는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까지가 스칸디나비아고 그 다음에 발트 삼국은 덴마크 대신에 핀란드. 두 개는 중복으로 있는 거예요. 다른 거지. 처음 들어보는 거. 바이킹 같은 모르는 거. 발키리? 바이킹. 여든 인스타그램. 이거 배워? 이거 배워. 너는 싸움을 끝내나? 아 세계지리가 재밌어 보인다. 해. 개 재밌어 보인다. 이거일 걸요. 다른 거다. 발트 삼국이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네. 쫙. 그러면 스칸디나비아 삼국이 내가 생각하는 거는 그렇지. 발트 삼국이 이쪽이고 러시아 옆에 붙어 있는 이게 그 세계대전? 세계대전 때 문제가 생겼던 게 발트 삼국이잖아. 문제가 생겼어요? 어?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다고? 생겼어요? 아니 세계지를 모르잖아. 네. 그냥 넘어가자. 근데 나라가 뭐뭐라고요?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러시아 왼쪽에 붙어 유럽 쪽 있는 아닌가? 유럽. 러시아에서 독립한 나라. 아 원래 스칸디나비아 삼국이구나. 멍청했다. 지금까지 그걸 발트 삼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무식이 티냈네. 다행히 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다 똑같이 나랑 똑같은 레벨이어서 뭔 말인지 모르니까 그냥 조용히 넘어갔던. 그러잖아. 사람 자기가 잘 모르는 얘기하면 그냥 조용히 그냥 끄덕끄덕하면 넘어가잖아. 아, 무식을 피우네. 스칸디나비아 삼국. 스칸디나비아 삼국은 할 생각이 없어.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들이고요. 자, 오늘 한 게 이제 이 치환적 분법이에요. 치환적 분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다음에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뭐 딱히 외워라 이런 개념을 접근하지 마세요. 외우라는 개념을 접근하지 마시고요. 너무 단순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당연히 뭐가 필요했어요? n 플러스 1분의 1이 필요했던 거죠. 그쵸? 그리고 그 녀석을 이렇게 하는 거니까 하나의 다항을 그냥 치환했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생각하자는 거지. 이게 익숙해지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냥 이 안에 뭐가 들어있던지 간에 그냥 하나의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덩어리라고 생각하고 n 플러스 1분의 1 그리고 이 녀석의 n 플러스 1제곱 이게 다함함수의 적분이잖아. 대신에 이 안에 있는 이 녀석이 분명히 미분할 때 밖으로 a가 튀어나왔을 거란 말이지. 그걸 제거하기 위한 속적분이 필요한 거예요. 전문 용어는 아니에요. 그냥 속적분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러니까 속미분의 역연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속함수의 1차식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우리가 속미분할 때는 이 녀석의 개수가 붙잖아. 속적분에서는 이 녀석의 개수를 나눠줘야 돼. 자연스럽게. 그래서 얼마? a분의 1이 앞에 추가된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의 x 플러스 1의 세제곱이 이렇게 되있다. 그럼 자연스럽게 4분의 1에 2의 x 플러스 1의 4제곱인데 속적분이니까 2분의 1을 추가하자. 이런 느낌으로. 다항식은 많이 나오니까 이 정도 느낌을 좀 살려보자라는 거고요. 자, 이쪽 볼게요. 원래 ln x를 미분하면 x분의 1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분수 형태니까 a의 x 플러스 1이 ln 절대값 ax 플러스 1에서 출발하는 건데 분자에 원래 a가 있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저 녀석을 없애기 위한 속적분이 또 필요해서 a분의 1이 추가됐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고, 자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요거 적분하시면 여기까지는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ax 플러스 b인데 요것도 속적분 a분의 1.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속함수가 1차식의 형태에서는 항상 속적분이 존재한다. 이런 느낌으로 지수, 로그, 다항함수에서 그 얘기를 좀 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건너가면 이제 고치가 봐요. m이라는 녀석의 ax 플러스 b 이렇게 되겠다 합시다. 올려. 그냥 이런 느낌이야. 자, 3에 2의 x 플러스 1 그리고 dx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가정해보자. 원래 a의 x제곱을 미분하면 뭐예요? a의 x제곱 미분하면 ax 제곱이요? ax ln a. ax ln a 이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를 적분하게 되면 당연히 3에 2x 플러스 1은 그대로 있는데 원래 ln a가 있었어야 됐잖아. ln 그게 사라졌잖아. 그러면 ln 3분의 1이 필요했었겠지. 역함수니까 역연산이니까. 그런데 속적분이 또 들어가니까 2라는 아이가 또 추가된다. 이 얘기야. 근데 이게 잘 안 돼. 잘 안 되거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죠? 얘를 치환적분을 하게 된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 x 플러스 1이 t가 됐으니까 이걸 미분하시면 2는 dt dx가 되면서 그래서 이 dx는 2분의 1 dt가 되고 따라서 이 i의 값은 3의 t의 2분의 1의 dt가 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얘를 어차피 뭐 해야 돼? 어차피 적분은 해야 돼. 그렇죠? 어차피 적분은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a의 x제곱을 적분하게 됐을 때 나오는 결과는 ln a분의 a의 x제곱이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그렇게 했고 앞에 2가 있었으니까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겠다. 라고 푸는 건데 그런데 아까 그걸 언급 안 했네. 맨날 2의 x만 하고 a의 x를 안 했네. 자,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가 ax제곱을 미분하게 되면 ax ln a가 돼요. 맞죠? 그러면 이 아이를 적분하게 되면 얘가 요 밑에 상수니까. 달라붙었어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ax를 미분하면 ax ln a, ax를 적분하면 ln a분의 ax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속적분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그 밑에 거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도 아까 언급을 했던 분수 형태와 아예 틀 자체가 형태가 너무 뻔히 보이는 형태에서는 바로바로 갈 수 있겠다라는 건데 주의할 건 여기 절대값. 그렇죠? 우리가 lnx 적분할 때는 미분할 때는 절대값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누가 봐도 fx가 양수야. 누가 봐도 만약에 여기가 2의 x분의 2의 x가 여기가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그러니까 누가 봐도 양수야. 뭐 2의 x제곱분에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있어. 그러면 얘는 누가 봐도 양수잖아. 그럴 때는 굳이 절대값을 안 써도 되긴 해요. 누가 봐도 양수인 경우에는 그걸 틀렸다고 하진 않습니다. 자, 이건 너무 본론적인 얘기, 본질적인 얘기예요. 분수 형태가 나오면 분모를 미분한 녀석이 분자인지 먼저 확인하시고, 혹여 분자의 차수가 너무 커. 근데 분모를 미분해서 분자가 되려면 당연히 분모의 차수가 더 커야 돼. 그러니까 분자의 차수가 더 큰 경우에는 무조건 어떻게 하자? 약분도 하고 나누기도 해서 뿌리뿌리 흩어놓자. 그럼 우리가 하나하나의 미분은 충분히, 적분은 충분히 가능할 테니까 이건 이제 문제 나오면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383페이지 보시면 개념 콕콕 있는데, 자, 요거 하나만 저랑 같이 할게요. 탄젠트 x가 있습니다. 보세요. 자, 너희 생각해봐. 어떤 애를 미분해야 탄젠트 x가 나오죠? 그거 마이너스 ln 코사인 x 마이너스 ln ln 코사인 x. 얘를 미분하면 이거 나오는 거 맞죠? 근데 마이너스가 이렇게만 붙여주면 되겠다. 그쵸? 그쵸? 그럼 이 아이는 마이너스 ln 코사인 x 때리죠. 이거 좀 어렵죠? 그러니까 탄젠트라는 녀석 자체가 우리가 어떤 아이를 미분해야 탄젠트가 되는지 몰라. 하지만 저 아이를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꾸면 분모를 미분하면 분자가 되는 거 보이잖아. 코사인 미분하면 분자가 되는 거 보이니까 그 형태를 강제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n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자. 근데 분명히 코사인을 미분했을 때는 마이너스 사인 x가 필요했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밖에를 붙여줘서 우리가 필요한 형태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마이너스만 붙여주시면 되겠죠. 이런 느낌으로. 자, 개념 콕콕에 지금 아까 하나 빼고는 다 제가 풀어봤었으니까 개념 콕콕이 지금 383페이지에 8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1-6번을 풀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7문제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7문제. 천천히 한번 풀어보세요. 이건 부분적 분법 아닙니다. 전부 다 치환적 분법입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예제를 나눠봅시다. 신기하네.